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른 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얼마 전에 어떤 그 아버지께서 제게 자기 아들을 좀 부탁한다면서 상담에 보냈어요.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군대 갔다 온 대학생인데, 그래서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자기 형하고 사이가 좀 나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형하고 사이가 나쁜가 했더니 연령 차이가 이제 한 1년 몇 개월, 겉으로는 이제 2년 차이라 그러는데 뭐 한 1년 반 남짓 이제 그런 터울이 졌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터울이 받으면은 서로 막 경쟁하게 마련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형제가 그렇더라고요. 그 형이 맞이로서 이제 양가 집안에서 조금 그래도 이제 위치가 있는데, 동생인 자기는 늘 자기 이름을 이 친인척이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이게 형에게 늘 경쟁 의식을 갖고 질투를 하는데, 동생이 이런 거를 형이 또 이렇게 인색하게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. 그래서 형이랑 이제 격돌이 됐어요. 격돌이 됐는데 이때 아버지가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수습을 하기보다는 제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형에게 대든다고 이 동생을, 작은 아들을 좀 크게 나무랐어요.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뭐라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흉보느냐 하면은, 아버지 자신은 자기 형제들이랑 관계가 좋으냐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치받았어요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, 아버지 형제들이 그렇게 학력이 많지 않고 그래도 이제 이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 덕분에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에 와서 제법 남들이 볼 때는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데, 이 형제들이 뭔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을 시키거나 조금 돈을 더 내게 하는데,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왜 그러느냐, 각자 알아서 살자 이렇게 하면서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하고 왕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. 이게 왕래를 안 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 본가 친가에서는 거의 따가 되어 있는데, 그런 아버지가 형이랑 나랑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, 우애 있게 지내라, 웃긴다 이거예요. 웃긴다 그러면서 아버지 자신이나 처신 똑바로 하면서 나에게 그런 주문을 하지 자기도 못하는 걸 왜 나에게 주문을 하느냐고, 둘째인 이가 막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데,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참 민망하다 그럴까, 틀린 말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 노릇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. 어른 노릇을 더 생각하게 된 이유는, 제가 이제 잘 아는 어떤 부인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, 이 양반이 산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, 참 그래도 어른인데, 어른이 다녀가는데 큰 사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자기가 하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바가 있다래요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, 이제 이 부인이 자기 첫째 딸이 결혼을 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. 그 여자네 집에서 반대를 한 이유는, 이 남자네 집안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집 아들하고 자기네 딸이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남자네 집에서 많이 반대를 했대요. 그러니까 이 여자네 집안에서도 자존심도 상하고, 또 그렇게 반대하는 집안에 가서 자기 딸이 힘겹게 살 게 너무 뻔할 것 같아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남녀가 양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. 결혼을 해서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, 얼마 전에 그 큰 사위가 이제 한국에를 혼자 왔대요.
오니까 어쨌든 이제 장인 장모께 인사를 왔지요. 인사를 오니까 장인 장모가 그래 오랜만에 왔구나 하면서 이 사위를 데리고 이제 둘째 딸네 집에 또 이렇게 간 거예요. 갔는데 거기 둘째 딸네 집 아이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큰 사위가 10만 원씩 턱턱 이렇게 주더래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보기에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럴 것 없네. 응? 애들인데 뭘 그렇게 큰 돈을 주느냐 그랬더니 그때 사위가 그래도 어른이 다녀가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여운을 남기더라. 그러면서 이제 저랑 산책했던 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할 때 어른 노릇을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제법 잘 배운 사람 같더라. 응? 잘 배운 사람 같더라. 그러면서 우리가 다 누구나 돈이 귀하고 아깝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기꺼이 쓰는 그 넉넉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정말 몸에 잘 지니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. 그러면서 자기는 큰 사위가 그렇게 에이 그래도 어른이 다녀가는데 이 이야기를 곱씹게 되면서 그 큰 사위를 다시 보게 되었대요. 제법 잘 자랐구나. 이제 반면에 이 둘째 사위는 자기는 잘 자랐냐 하는데 뭐 그렇게 장인 장모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거나 이런 거는 없더라.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깔깔 웃은 적이 있습니다.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, 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귀한 거지만 쓸 때 써야지. 쓸 때 안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쫌생이로 보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.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때 제대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. 이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넉넉함이라든가 이 수준 같은 게 잘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이게 잘 써라. 이제 잘 쓰는 것에 이제 예를 든다면은 돈을 쓰더라도 양달돈을 쓰라 그래요. 양달돈.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돈을 쓸 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고 뭔가를 쓰면서도 이렇게 뒤에서 많은 돈을 쓰는데도 표시 안 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자기 선행을 남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만 우리가 그런 선행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돈을 쓸 때 아주 이렇게 번듯하게 표시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돈 쓸 거 다 쓰면서도 표시 안 나게 번듯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아끼되 쓸 때는 이렇게 아주 번듯하고 효과가 나게 쓰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.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꺼이 거금들을 써요. 근데 남에게는 그렇게 인색한 거. 이제 이런 것들도 참 볼품이 없지요. 오히려 자기에게는 아주 절약하면서 돈을 아끼되 이제 다른 사람에게 쓸 때에는 아주 이렇게 기꺼이 쓰는 이런 자세가 또한 보기 좋습니다. 가령 예를 들면은 자기는 이제 근검 전략을 하더라도 뭐 우리 조카가 졸업을 한다거나 또는 뭐 입학을 한다든가 또 어른들이 뭔가 이렇게 할 때에는 그때는 이렇게 이제 풍부하게 화끈하게 씀으로써 뭔가 이렇게 좀 번듯해야 그게 잘 쓰는 거지. 그네들에게는 인색하고 자기에는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잘 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우리가 참 이 어른 노릇을 잘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.
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떤 부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님이 그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들 차별, 딸 차별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. 딸들은 뭐 시집 가면 다 남이다 하고 걸들어도 안 보고 아들 하나를 그렇게 위했는데, 자 이제 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어머니가 딸들을 이게 대접 안 주더니 사위에게도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오로지 아들 했는데 그 아들이 뭐 별 볼 일 없이 됐나 봐요. 그냥 너무 의존적이고 이제 이 부모님에 대해서 뭐 할 도리도 안 하고, 그래서 이 어머님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을 때 딸인 자기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도 하고 보살펴야 되는데 자기도 분통이 터지지만 정말 남편 보기에 민망해서 이 몰래 하게 되더라, 이런 얘기를 해요.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위도 제대로 대접을 안 했는데 왜 남편이 그걸 모르겠느냐. 그런데 이제 뒤늦게 정작 이 딸, 즉 사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속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남편 보기에 우리 어머님이 너무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민망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부인이 속상함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,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응?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 귀하다 하더라도 이 어른은 차별을 드러내놓고 했다가는 나중에 이 제대로 어른 노릇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 말더라고요. 반면에 이제 또 어떤 여자분은 그 자기도 초혼이 아니고 남자도 초혼이 아니라 그래요. 근데 이렇게 이제 뒤늦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렵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남편이 이 술주정이 심하다 그래요. 주사가. 그런데 이 부인이 이 남편의 술 주사가 너무 심해서 살기가 어려운데 이 부인 얘기가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그 남자와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고 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둥병 환자라도 지 애비이고 또 술주정꾼이라도 지 애비인 게 사실인데 내가 그 남자와 이별을 했을 경우 그 남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역할을 떠맡아야 되는 게 내 아들이더라. 그래서 나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술주정뱅이인 남편을 아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혼을 하지 않고 이 남편을 자기가 애워싸고 산다 그러더라고요. 지금까지도 술을 마시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짓을 하는데 그거를 감수하고 사는 거는 내가 아들에게 그 어른으로서 어미 노릇을 저버릴 수 없어서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여자 노인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대상을 사랑하고 대상에게 미치는 자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 사람네들은 아무래도 자기 처신을 신경 쓰게 마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까불고 살아도 되지만 점점 싫든 좋든 나이가 들게 되는데 이 나이 들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안 받더라도 그래도 어른다우려면은 자기 나이에 걸맞게 위치에 걸맞게 이 우리가 처시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뭐 세뱃돈 같은 거를 인색하게 아낀다든가 또는 내 마음이 아들에게 더 쏠린다고 해서 아들을 드러내놓고 차별을 해서 딸 나아가서 사위에게 눈총을 받는다든가 또는 자기는 형제들과 우애를 다 끊어가면서 자기 이속만 차리면서도 자기 자녀에게는 우애 있게 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든 것처럼
뒤늦게 남편하고 만났는데 그 남편이 술주사가 심해도 아들에게 이 어미로서의 어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힘겨운 그 남편을 자기 몫으로 떠안는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어른의 자세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위치, 연령 또는 뭐 여러 가지 수준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를 두루두루 신경을 써야 그게 이제 어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역할, 위치에 따른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이참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.